최근에 세탁기를 사서 어제 도착을 했어요. 근데 막상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큰 거예요. 화장실에 넣으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었죠. 그냥 반품을 시켰죠. 그렇다고 그거를 침실에 놓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다른 모델을 찾고 배송 일정도 또 다시 잡고 이게 다 너무 귀찮아서요. 그냥 환불 처리하고 예전에 쓰던 거 계속 쓰기로 했어요. 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최근에 세탁기를 사서 어제 도착을 했어요. Recently, I bought a new laundry machine and it arrived yesterday. Recently, I bought a new laundry machine and it arrived yesterday. 최근에 세탁기를 사서 여기서 new laundry machine이라고 꼭 할 필요는 없지만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기존에 쓰던 게 있었는데 새로 구입을 했다라는 그 의미를 포함시키기 위해서예요. Recently, I bought a new laundry machine and it arrived yesterday. 이 부분에서 and it arrived yesterday에서 여러분이 it를 빼먹으시면 안 되는 게 우리말에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영어에서는요, 물론 생략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요, 일반적으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생략보다는 대명사를 쓰죠. 그래서 and it arrived yesterday. 그 발음이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하려면은 and it arrived 보다는 and it arrived yesterday. 네, 두 번째 문장을 볼게요. 근데 막상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큰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큰 거예요. 막상 보니까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표현은 turn out라는 표현이에요. turn out. turn out는요, 우리가 뭔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쓰는 말인데 그 예상을 못했었다라는 그 부분보다는 이렇게 그 결과가 드러났다. 심지어 여러분이 이 turn out에 대한 표현을 어디서 배우셨다면은 바로 이 의미라고 배우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무엇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로 드러났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려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거를 자연스러운 그 의미, 자연스러운 해석이 어떤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해석을 하는 방법이 turn out를 막상 보니까 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이거 말고도 알고 보니 라는 해석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알고 보니, 막상 보니까 알고 보니 이 두 표현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예상을 하지 못했었고 플러스 거기에다가 이런 것으로 밝혀졌다, 뭐 드러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해석할 때는 뭐 막상 보니까 알고 보니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이제 이 turn out를 문장 속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처럼 문장 속에 바로 섞어서 쓰는 경우가 사실 많고요. It turned out to be, 그러니까 it was 자리에 turn out가 들어가서 섞이는 거죠. It turned out to be much bigger than I thought. 내 생각보다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게 의미지만 해석할 때는 보니까 막상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컸다. It turned out to be much bigger than I thought. 근데 문장이랑 바로 섞어서 쓰지 않고 본 문장에서 별도로 따로 쓰는 경우도 물론 많아요. 이럴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as it turned out 또는 시제에 따라서 as it turns out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it turned out that 라고 that 절로 이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It turned out that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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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it turns out something something something. 이거는 이제 그 상황과 문맥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지금 이번 예문에서는 본 문장에 바로 섞어서 써보도록 할게요. It turned out to be much bigger than I thought. 네, 세 번째 문장을 볼게요. 화장실에 넣으려고 했었는데 안 들어가는 거야. 네, 화장실에 넣으려고 그랬었는데 내 원래 계획이나 의도에 대한 얘기죠. 저희가 연습 가이드 2편에서 아마 요걸 다뤘을 거예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계획, 의도 거기에 이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문장 흐름을 했었죠. 네, 이번에 그거를 응용하는 거예요. I was gonna 라고 하죠. 원래 하려고 했었다 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I was gonna. 물론 이제 I was going to 라고 하셔도 되지만 gonna 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절대 이상한 게 아니에요. I was gonna put it in my bathroom. I was gonna put it in my bathroom. 화장실에 넣으려고 했었는데 안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안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서 여러분이 go in을 쓰면 안 돼요. 세탁기가 자기 혼자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 크기가 안 맞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안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fit를 쓰는 게 맞아요. 여기서는 fit. It didn't fit. It didn't fit. I was gonna put it in my bathroom, but it didn't fit. 네, 네 번째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었죠. 그냥 반품을 시켰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었죠? 반품을 시켰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다. 물론 시제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장 쉬운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면 조금 길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이걸 잘만 익혀두시면 잘 써먹으실 수 있을 거예요. There wasn't anything I could do. There wasn't anything I could do. There wasn't anything I could do. 이거를 직역으로 해석을 하면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거를 딱 그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여러분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There wasn't anything I could do. 물론 wasn't anything을 그냥 nothing으로 통으로 묶어서 There was nothing I could do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There was nothing I could do. There wasn't anything I could do. 의미는 기본적으로 같지만 뉘앙스의 차이가 약간은 있어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었죠. 그냥 반품을 시켰죠. 자, 여기서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을요. 우리가 지금 자연스럽게 영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이것도 굳이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뭐 So, you know 라고 할게요. You know 정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걸 사실 배운다라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해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왕 우리가 자연스러운 영어를 배우는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So, you know, there wasn't anything I could do. I had to send it back. I had to send it back. 네, 반품, send back, return도 괜찮아요. I had to return it. 근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표현은 send it back, send something back, send back something, send it back. So, you know, there wasn't anything I could do. I had to send it back. 네, 다섯 번째 문장을 볼게요. 그렇다고 그걸 침실에 놓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뭐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그 옵션이 없을 때, 어떤 대안이 없을 때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답답함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죠. 그렇다고 뭐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은행을 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친구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버릴 수도 없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이 It's not like예요. It's not like. It's not like I could keep it in my bedroom, right? It's not like I could keep it in my bedroom, right? 네, 놓고 쓰다라고 우리가 우리말로는 얘기하고 있지만 그냥 keep이라고 함으로써 거기에 둔다라는 의미인데 두면은 뭐 거기다 놓고 쓴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use라고 따로 할 필요는 없어요. It's not like I could keep it in my bedroom, right?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제가 right라는 말을 계속해서 굳이 얘기를 하는 게 우리말에서 보면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뭐 할 수 없잖아요 라고 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말로 뭐 수사 의문문 이렇게 얘기하나요? It's a rhetorical question. 어떤 그 답을 기대하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냥 그렇잖아요 라고 어떤 확인 차원에서 그냥 그렇지 않느냐라는 그런 식의 이제 질문 의문형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것 때문에 right를 이제 쓰는 거예요. 이걸 right라고 하면은 약간 요 느낌이 나요. 그 뉘앙스가 나기 때문에 right 쓰시면 좋아요. It's not like I could keep it in my bedroom, right? 물론 그냥 I can't라고 할 수도 있어요. I can't just break up with her. I can't just throw this away.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It's not like라는 표현을 써주면은 굉장히 그 느낌이 살고 좋아요. 네, 마지막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요, 또 다른 모델을 찾아보고 배송 일정도 다시 잡고 이게 너무 다 귀찮아서요. 그냥 환불 처리하고 원래 쓰던 거 그냥 계속 쓰기로 했어요. 네, 좀 길죠? 근데 그 문맥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통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일 거예요. 물론 외국 사람도 많이 쓰고요. 이 귀찮다라는 표현인데 이 귀찮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고 싶은 부분이지만 참고로 귀찮다가요. 두 가지 귀찮다가 있어요. 누군가 굉장히 성가시게 해갖고 귀찮게 그러지만 이런 귀찮아가 있고요. 어떤 번거로운 일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귀찮은 그런 귀찮음이 있어요. 그쵸? 지금 이 예문에서는 그 둘 중에 어느 건지 짐작이 가시죠? 두 번째 거예요. 어떤 번거로운 과정이기 때문에 귀찮은 거. 이럴 때 우리가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 trouble라는 어떤 키워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It was too much trouble. It was too much trouble 라는 표현이에요. It was too much trouble. 만약에 누가 야 너 이렇게 하지 그러냐? 근데 그 과정이 너무 번거로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it's too much trouble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바로 전편 연습 가이드 7편에서 얘기했듯이 was를요
지각 동사로 쓸 수 있을 때는 써보도록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해볼게요. It was too much trouble를 It felt like too much trouble 라고 할게요. It felt like too much trouble. 그래서 지금 이 예문이요. 근데요 또 다른 모델을 찾아보고 이런 게 너무 귀찮았어요. 지금 이 얘기죠. But you know, it just felt like too much trouble. It just felt like 뭐뭐처럼 느껴졌다. Too much trouble. 번거로운 일. 네, 여기서 trouble를 번거로운 그 일의 과정을 그거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ut you know, it just felt like 뭐뭐처럼 느껴졌다. It just felt like too much trouble. 뭐뭐 하는 것이. It just felt like too much trouble looking for a different model and scheduling another delivery. scheduling another delivery. schedule에 ing를 지금 붙였다는 얘기는 schedule을 지금 동사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네, schedule가요 의외로 동사로 쓸 수가 있어요. 일정을 잡다라는 그런 의미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scheduling another delivery 또 다른 또 배송 일정을 또 다시 잡다 이런 식으로 scheduling another delivery. But you know, it just felt like too much trouble looking for a different model, scheduling another delivery.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환불 처리했다고 그랬죠? I just canceled the purchase. 네, 여기서는요, 환불. 잠깐만, 환불은 refund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refund가 맞는데, 우리가 환불에 대해서 이제 자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관점을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그 구매자 입장에서는 환불을 하는 게 아니에요. 환불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불을 받는 건데 그렇다는 얘기는 환불을 하는 입장은 판매자예요. 판매자가 돈을 돌려주는 거를 우리가 환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소비자, 그러니까 구매자의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할 때는 그거를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일단 send something back. 아까 얘기했던 뭔가를 반품 돌려보내는 거예요. Send something back, cancel a purchase. 이 두 가지가 이제 구매자가 하는 일이고요. 판매자가 하는 일이 refund인 거죠. 물론 이제 get a refund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보통 뭔가를 이제 어떤 구매를 이제 취소하고 환불받고 이런 반품하고 이런 얘기를 할 때는요. 이 세 가지를 조금 나눠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send something back, cancel a purchase, and then getting a refund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구매를 취소를 하면은 그 환불 과정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샀는데 그냥 환불했어 이렇게 이제 편하게 얘기할 때는 refund보다는 가능하면은 I just sent it back. I bought it, I didn't like it, I sent it back. I canceled the purchase. 이제 온라인상으로 뭔가 어떤 구매 상태였던 거를 이제 취소하면은 I canceled the purchase. 환불이라는 얘기를 그들이 안 쓰는 건 아니에요. 환불이라는 그 처리 과정을 굳이 얘기를 해야 된다면 물론 refund에 대한 얘기를 하셔도 좋아요. 근데 이번 예문에서는 그것까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But you know, it just felt like too much trouble looking for a different model, scheduling another delivery. So I just canceled the purchase. And I decided to use my old laundry machine, my old one. 네, 그럼 지금부터는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말과 영어를 쭉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뭘 배우고 계셨는지, 지금까지 어떤 것들이 나왔었는지를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세탁기를 사서 어제 도착을 했어. Recently, I bought a new laundry machine and it arrived yesterday. 근데 막상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큰 거야. But it turned out to be much bigger than I thought. 화장실에 넣으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는 거야. I was gonna put it in my bathroom, but it didn't fit.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었지. 그냥 반품을 시켰어. So, you know, there wasn't anything I could do. I just had to send it back. 그렇다고 내가 그걸 침실에 놓고 쓸 수는 없잖아. It's not like I could keep it in my bedroom, right? It's not like I could keep it in my bedroom, right? 근데 또 다른 모델을 찾아보고 배송 일정도 다시 잡고 이게 다 너무 귀찮아서 그냥 환불 처리하고 예전에 쓰던 거 계속 쓰기로 했어. But you know, it just felt like so much trouble looking for a different model, scheduling another delivery. So I just canceled the purchase and I decided to keep using my old one. 네, 지금부터는요 영어로 쭉 한번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은 제가 띄우는 한글을 보시고 그거를 읽으시면서요 그 내용을 반드시 생각을 하시면서 듣고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따라서 얘기를 하시면 돼요. Recently, I bought a new laundry machine and it arrived yesterday. Recently, I bought a new laundry machine and it arrived yesterday.
But it turned out to be much bigger than I thought. But it turned out to be much bigger than I thought. I was gonna put it in my bathroom, but it didn't fit. I was gonna put it in my bathroom, but it didn't fit. So, there wasn't anything I could do. So, there wasn't anything I could do. I had to send it back. I had to send it back. It's not like I could keep it in my bedroom, right? It's not like I could keep it in my bedroom, right? But, it just felt like so much trouble. But, it just felt like so much trouble. But, it just felt like so much trouble looking for a different model, scheduling another delivery. But, it just felt like so much trouble looking for a different model, scheduling another delivery. So I just canceled the purchase. So I just canceled the purchase. And decided to continue using my old one. So I just canceled the purchase and decided to continue using my old one. 네, 이번 연습 가이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연습 가이드로 다시 찾아뵐게요.